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2년 11월 2일입니다.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이 아주 주구장창 친일하고 반일을 하던 이재명이가 미국 대사를 만나서, 미국 대사가 국회를 다 방문해서 당대표실을 다 돌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재명을 만나가지고 이 대사가 그러니까 만났죠. 만났는데 한미일 훈련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일을 비판하는 이재명으로서는 당연히 한미일 훈련하는 것을 언급을 하는 것이 친일을 비판하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건데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뭐냐. 이 친일 하던 게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죠. 속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지난달 훈련할 때는 극단적인 친일 하면서 막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미 대사 앞에서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원자력에 관련된 거, 원자력 그 전술핵에 대한 거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만 했다는 겁니다. 아니, 한미일 훈련하는 것을 아주 지고에 밑만 뻥긋하면 비판했던 이재명이가 왜 한미일 군사훈련 연습을 말 한마디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했을까요? 그거는 본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네. 본심이 친일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보다 정치적인 것만 그냥 따지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나온 거죠. 그랬다는 당장 한마디 두드려 맞으니까. 왜? 논리적으로 맞죠. 일본이 없으면 전쟁 때 어떻게 전쟁 치르나 하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과거 6.25 때도 말이죠. 일본이 거기가 후생기지가 돼가지고 거기서 물자들을 다 군수 물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미국에서 원료들 다 가져와가지고 군수 물자들을 거기서 만들어냈습니다. 후방 기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행기 수리라든가 함정 수리라든가 기타 모든 중요한 수리들 뭐 전부 다 후방 기지에서 하기 때문에 일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 그 해군 잠수함 세계에서 1등, 2등 하고 있습니다. 1, 2등을 하고 있는 판인데 2등이죠. 미국 다음이죠. 이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 쫙 깔려 있기 때문에 북한이 꼼짝 달싹 못하는 겁니다. 이 중국하고 이런 전략적 이점이 있고 그렇게 세 나라가 같이 합력을 해야 이 북한의 기습이라든가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것. 이걸 만약에 항변을 하면은 이재명이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은 꼼짝 못할 대안에 대해서 논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을 안 꺼낸 겁니다. 최근에 그 주한미국 대사를 만나가지고 여권에서 미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아니, 전술핵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은 미국이 알아서 하는 거지 얘기를 한다고 되고 안 되고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전술핵에 대한 거는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기는 정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에 불과합니다. 정치인도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정치인도 아닌 정치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 그 북한 미사일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국내 정치권 학계 등에서 기존 미국의 핵우산 약속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런 여론이 커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실질적 핵공유 등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이에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 대표가 전술핵 재배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 사람은 국가의 무슨 안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극단적인 친일이라고 비판을 했던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거가 나올 줄 알았더니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국회에서 골드워커 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지속되는 그 한에서는 한반도의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치 않다. 확신한다. 하면서 골드워커 대사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미국 비율을 슬슬 맞춰가면서
최근에 북한에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한미연합전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는 제법 말 잘합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핵 위협에 맞설 실질적인 대응 수단은 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는 나중에 친북이 무너질까 봐 아마 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비공개 면담에서도 이재명은 국내에서 나오는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개발 등 주장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둘 다 논쟁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민주당 박성준이가 대변을 했습니다. 또 북한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과 관계가 중요하다.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한 골드버크 대사의 반응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공개 안 됐을까요? 이 대표의 생각이 친중에서 나온 소리란 걸 간파하고 있는 골드버커. 친중주의자라는 것을 이 골드버커가 왜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아는데 친중 친북주의자라는 것. 그리고 지난 대선 때부터 핵무장론에 반대해 왔습니다. 최근 여권에서 나온 전술핵 재배치 등 주장에 대해서도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아마 전술핵을 아주 절대 반대하는 모양이죠. 친북 성향인 이재명이가 막 그래서 북한 눈치 본다고 이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친일이라고 비판했던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한 게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 말 꺼냈다는 그냥 그대로 그냥 한 방 먹을까 봐 물 딱 봉한 모양입니다.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위협에 대해서도 잠수함 탐색 추적 능력을 강화하는 목적에서 5년여 만에 실시된 연합 해상훈련을 국방 참사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재명. 이날 골드버커 미 대사 앞에서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아주 요령이 아주 좋죠. 이 피해 나가는 요령, 자기가 거기에 묶이지 않는 그런 어떤 표정 관리 싹싹 빠져나가는 것, 아주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능통한 사람이니까 말이죠. 이와 반면에 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골드버커 대사를 만나가지고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고 언제든 미국 영토 한국 공항 항구를 타격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Fight tonight. 오늘이라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 태세를 갖춰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미 군사동맹으로 북한 핵 위협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골드버커 대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 동맹은 다양한 차원의 협력을 바탕을 두고 있고 한국과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확장 억제가 필요하다. 모두 포함한다. 그러면서 정 위원장이 Fight tonight을 얘기했는데 저희는 같이 갑시다를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같이 갑시다를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Fight tonight은 언제든 싸울 수 있는 상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강조하는 용어고 같이 갑시다는 한미동맹의 구호로 쓰이는 한국말입니다.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한미동맹 구호로 쓰이는 겁니다. 네. 미국 분들이 한미동맹을 얘기할 때 동행, 소위 같이 갑시다 얘기를 제일 잘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